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회복을 응원하는 도박주도 상담사 도박잡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도박 중독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 속 주인공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이 더 성장하고 단도박과 회복을 선택하는 길에 힘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봅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회복을 선택하신 이 사연의 주인공처럼 여러분도 회복하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회복을 위한 한 걸음을 가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회복의 길을 가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손이 떨려옵니다. 도박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도박을 하지 않고 멈춘 지 1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약 1년 전 도박 중독으로 절망의 끝에서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누른 1336이라는 번호, 지금의 하루하루 행복함을 느끼는 삶을 누리게 해준 1336이라는 번호, 그 번호를 누르기까지의 과정들을 글로 써보려고 합니다. 글을 쓰기 위해 과거의 끔찍했던 기억들을 다시 회상해야 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 글을 읽고 단 한 분이라도 도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작은 계기라도 된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도박은 20대 초반에 처음 마주하게 되면서 40을 바라보는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도박에 중독되어 끔찍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전하는 저의 삶의 이야기는 도박 중독되었던 시기와 한국 도박문제 예방치유원을 다니며 치유와 회복을 했던 시기로 나누어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도박을 처음 접했을 때는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대학 시절 남자 학우들 사이에는 복권방 가서 스포츠 토토 베팅을 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평소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고 지는 걸 싫어하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가시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었던 저는 모두의 관심사였던 스포츠 베팅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다른 학우들은 1,000원, 만원 단위로 베팅을 할 때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시하고 싶은 마음에 10만원 단위로 베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베팅할 때면 남자 학우들의 부러워하는 시선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집안에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서 도박으로 돈을 따고 싶은 마음보다는 가시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시기에 나의 내에 심어놓은 도박이라는 씨앗이 몇 년 후 내 모든 걸 집어삼키고 파멸로 이끌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학년을 마친 뒤 바로 군입대를 했고 그 뒤로 전역하고 복학하고 졸업하고 취업하기 전까지는 몇 년간 도박을 아예 잊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이후로 도박을 하지 않고 졸업과 동시에 현 직장에 바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자신감에 차 있었고 주변엔 항상 사람이 많이 따랐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직장 내 모임이나 동아리 모임, 친구들 동창 모임 등 여러 모임의 총무를 맡게 됩니다. 정말 매일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입사 후 2년 정도가 지나갈 무렵 부모님이 하시던 일들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동생에게 듣기로는 내가 졸업반일 때부터 부모님은 힘들기 시작하셨는데 제가 공부하는데 신경 쓰일까봐 숨기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집이 여유가 되는 줄 알고 생각 없이 돈을 썼다는 게 너무 마음에 짐이 되었고 제가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고심을 하던 중 불현듯 대학 시절에 했던 스포츠 토토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 저의 뇌에 심어졌던 도박이라는 씨앗이 이제야 그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나름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고 분석한 결과 이것은 내가 조절만 잘하면 욕심을 부리지 않고 확실한 경기에만 베팅을 한다면 하루에 10만원씩만 벌어도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매일 복권방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5만원을 베팅하여 250만원가량의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그때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직장 회식 자리였고 마지막 경기가 적중으로 끝나는 순간 큰 소리로 기쁨을 표현했고 주변에 자랑을 하며 기쁜 마음에 이 차는 내가 쏜다고 했다가
상사에게 어른들 계시는데 버릇이 없다고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이건 된다 라는 확신이 생겼고 베팅 액수와 금액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 후배를 만나게 되면서 사설토토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만 다니다가 백화점을 처음 가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무섭게 도박 중독에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샌가 집에 보내던 돈도 보내지 않고 수중에 돈이 없어지고 월급날까지 한 달을 기다린다는 게 너무 고통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내 주변의 것들을 하나씩 도박이라는 악마에게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집도 팔고 원룸으로 이사도 가고 차량도 헐값에 판매하고 억 단위가 넘어가는 돈을 결국엔 유흥과 도박으로 탕진을 했습니다. 이 시기 돈을 땄을 때 여자친구 명품도 사주고 친구들과 평소 하지도 않았던 유흥의 돈을 흥청망청 쓰고 다녔습니다. 잃은 돈이 더욱 많아지면 승리했을 때만 생각하며 나에게 돈은 언제든 딸 수 있는 그냥 숫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또 돈이 떨어지게 되었고 직장에서 퇴직금과 연금도 모두 끌어다 모은 돈도 유흥과 도박으로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는 의무감은 이미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오직 여태까지 잃은 돈을 생각하며 흔히 말하는 본전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대출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계약직이었던지라 아무리 많이 받아도 3천만 원 정도가 한계였습니다. 역시 그 돈도 결국엔 유흥과 도박으로 얼마 가지 않아 모두 탕진하였습니다. 여기서 멈췄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텐데 도박이라는 악마는 나에게 정규직이라는 달콤한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시 대출을 알아보는데 정규직으로 발령을 받으니 대출 한도가 계약직 때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이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7, 8천만 원 되는 돈은 여러 곳의 은행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아 도박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경험도 있고 베팅의 노하우도 쌓였고 속된 말로 총알도 빵빵했습니다. 이제 욕심부리지 않고 계획한 대로만 베팅을 하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는 당연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돈마저도 도박으로 모두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돈에 대한 개념 자체도 사라지고 채무 액수에 대해서도 개념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오직 본전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에 더욱 도박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로는 카드론 및 현금 서비스 등을 받아서 돌려막기를 하다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이고 핸드폰은 내구재로 몇 대씩 개통을 하고 소액 결제로 한도까지 다 끌었다가 모두 탕진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연체가 시작되고 수십 군데의 채권자들이 추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고 온갖 추심 우편물과 독촉장, 법원의 지급명령, 하루 종일 울리는 추심 전화 등 이때 자연스럽게 가족들이 알게 되어 처음으로 도박 문제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몇 군데의 채무는 너무 죄송해서 내가 갚을 수 있을 거라는 이유로 숨겼습니다. 처음 오픈이라 부모님께서는 실수할 수 있다며 비싼 인생 경험한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살면 된다며 모든 협심자 가족분들이 하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그 당시 전북권에는 강주에만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가 있어서 부모님과 함께 상담을 2, 3회 정도만 받았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내가 도박 중독자임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기 위해 몇 번 다니다가 멀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핑계로 센터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센터에서는 부모님께 절대 도박빚을 대신 갚아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들이 이제 절대 안 할 테니 빚이 많으니 급한 것만 해결해 달라고 하니 마지못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도박빚을 갚아주시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노후 자금으로 남겨놓으신 돈으로 급한 채무를 갚아주시고 남은 채무가 몇 억이 넘어가서 그 채무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매달 180만원가량을 대략 4년 동안 상환하는 걸로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앞으로 절대 도박을 하지 않을 거라는 의미 없는 다짐을 하며 투잡도 하고 약 1년 반 정도는 빚상환도 잘하고 채무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 전에 힘들었을 때에 비하면 살만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이유 때문에 재발을 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주변 또래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아직도 빚이 남았고 0부터 시작하면 언제 그들처럼 살 수 있을까 하는 현실을 비관하기 시작했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도박으로 돈을 따는 수밖에 없다는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다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절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이해가 됐는지 이해가 안 될 따름입니다. 도박을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저 도박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족들은 내가 도박을 완전히 끊은 거라 생각하고 환경통제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옥의 구렁텅이로 내 발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그 뒤로는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회생 중이었지만 3금융권에서 회생 상품들을 취급하고 있었고, 납부한 회차가 많기도 하고 직전군이 좋다는 이유로 꽤 큰 금액이 대출되었습니다. 이미 한번 가봤던 길이었고 난 지름길을 알고 있었고, 다시 최악의 상태를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지 않았었습니다. 다시 지옥행 KTX에 탑승을 했고 그 전에 했던 실수들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전과 똑같이 다시 빚이 쌓이고 터져서 가족들에게 또 오픈을 하고 일정 금액을 또 부모님과 동생이 갚아주고 다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또 대출을 받아 도박을 하고 몇 년간 이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대출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떼기 위해 동사무소를 너무 많이 다녀서 동사무소 직원들도 내가 가면 묻지도 않고 알아서 인감증명서를 뗄 준비를 해줄 정도로 몇 장이 필요하냐면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보기엔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지 개인회생만 3번을 재신청하고 4번째 신청할 땐 법원에서는 더 이상 인가를 내줄 수 없다고 기각을 했습니다. 그 기간들 사이에 불법 사이트 이용으로 경찰서에 소환되어 벌금형도 받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700만 원의 벌금도 받고 정신이 도박에만 쏠려 있으니 운전 중 2번의 조촉사고로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자주 갔었습니다. 더 이상 삶에 대한 미련이 없어지기 시작하였고, 어느 날은 투잡을 끝내고 새벽에 집으로 가는 길에 지치고 끝이 안 보이는 어두운 미래에 정신이 나가서 커브길에서 엑셀을 깊게 밟았습니다. 차량은 차도를 넘어서 앞으로 돌진하여 충돌하였고 잠시 정신을 잃었는데 참 운이 좋게도 타이어 가게에 폐타이어 쌓아놓은 곳을 들이박아서 타박상만 입고 살아남았습니다. 그 사고로 다시 경찰에 소환되고 담당 경찰관과 함께 가게 CCTV를 보는데 폐타이어 쌓아놓은 곳 바로 옆에 굵은 철제 기둥이 세워져 있었는데 차량이 조금만 더 옆으로 갔으면 80km로 받았으니 직사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산조회를 하니 불법 도박 내역도 있고 음주운전 내역, 접촉사고들 내역이 몇 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있는 걸 보고는 너 그렇게 살다가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정신 차리고 살라고 충고해줬던 말도 생각이 납니다. 저는 요행으로 죽음을 피했음에도 난 죽음까지 이겨낸 운 좋은 놈이야. 이 운빨이 있을 때 베팅을 해야겠다라는 참 상식 이하의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슬슬 도박 중독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돈을 구할 데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는 이런 저에게도 직장이 괜찮다는 이유로 몇백의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제 사채업자에게도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채를 검색하고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업체가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나름 서류를 꼼꼼히 챙겨보았고 지역 사채업자야 가까운 데 있으니 저에게 간대하였지만 다른 지역 사채업자들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돈을 빌려준다 해서 서류를 준비해서 만나면 제 몰골 상태를 보곤 말을 바꿔 빌려줄 수 없다고 하는 사채업자도 꽤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문제가 있어 보였나 봅니다. 강주 지역 사채업자한테 50을 빌리고 선이자 20을 띄고 일주일 뒤에 50을 갚는다는 말도 안 되는 이자율에 일주일 단위로 돈을 빌려도 받습니다. 또 서울시청 근처에 사채업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그곳에서도 대출이 가능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대신 직접 올라와서 공증을 서야 200을 빌려준다고 해서 올라갔고 공증을 서고 공증 비용을 내고 선이자를 띄고 140을 준다고 했습니다. 살인적인 이자율이었습니다. 그래도 돈 구할 곳이 없었기에 그저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돈도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몇 시간 되지 않아 모두 탕진을 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브레이크는 없었습니다. 인간이라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내 존재 자체가 악마가 되어 제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주변들 모두 파괴시켰습니다. 왜 베팅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목적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목적도 없었습니다. 이성적인 사고는 불가능해졌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돈을 구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엔 어차피 따서 다시 놓으면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총무로 있던 모임들 회비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직장 동료의 사물함까지 열어 비상금 절도까지 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연락처에 있는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사람들에게 모두 연락을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온갖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다 갓 입사한 후배를 협박해 1000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게 해서 그 통장을 가로채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결국 회사 공금에 손을 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경찰에 협박, 사기, 횡령죄로 잡혀가게 될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오셔서 무릎을 꿇고 우시며 자식 잘못 키운 본인 잘못이라고 한 번만 선처를 해달라고 직장 상사에게 두 손을 빌며 애원을 하셨습니다. 직장에서는 회의 끝에 마지막으로 눈 감아주기로 하고 차후 같은 일이 발생 시 예외 없이 처벌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쯤 다시 한번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어머님이 돈을 벌어보시려 일을 하시다가 미끄러지면서 고관절 골절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산재가 적용되어 인공관절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평생 불편함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재공단에서 장애급여로 몇 천만 원 가까이 되는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나와 대화를 단절하신 지 꽤 되셨지만 어머니는 그러지 못하셨습니다. 이 잔인한 악마는 그 점을 이용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협박을 하며 어머님께 장애급여로 나온 보상금의 절반 가까이 받아내어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2021년 중순쯤 이제 정말로 마지막이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 있는 여동생과 친척은 나에게 제발 부모님 그만 괴롭히고 이러다 다 죽겠다며 마지막 양심이라도 있다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죽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다지 정리할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았는데 막상 떠나려고 하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감당도 안 되는 채무에 이미 주변 사람들은 다 떠나갔고 세상엔 저 혼자였습니다. 미래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희한하게도 예전에 갔던 한국 도박문제 예방치유원이 생각났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에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을 했고 포털 사이트에서 센터를 검색하니 헬프라인 1336 도박문제 전화상담이라는 번호가 보였습니다. 몇 번을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박 중독자의 말을 들어줄까? 미친놈 취급받지는 않을까? 그런데 상담사 분께서 차분하게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1시간 이상 통화했습니다. 어디 가서 도박 중독자인 나의 이야기를 하면 다들 미친놈 취급했는데 오히려 질병에 걸린 거라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나면 헬프라인 1336에 전화를 걸었고 상담사 분께서 지금의 전주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로 상담 예약을 잡아주셨습니다. 한국 도박문제 예방치유원은 학교입니다. 한동안 거의 매일 헬프라인 1336에 전화를 걸어 상담사 분과 상담을 하고 전주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로 매주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 예전에 두세 번 잠깐 나갔을 때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니들이 도박해본 것도 아닌데 뭘 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라는 아주 오만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장까지 오고 나니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도박 중독은 혼자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끔찍한 질병이라는 것을 그리고 알고 싶었습니다.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린 도박 중독이라는 게 뭔지 상담사 선생님께서는 정말 친절하게 기초부터 도박 중독에 대해 모든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주 학교에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매주 새로운 걸 배우고 또 그것을 일상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도박 중독이라는 게 어떤 질병인지 명확하게 알고 나니 치료법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를 찾아봐도 도박 중독에 대해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곳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도박 중독에 대해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 회복과 치유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기관이고 학교인 것 같습니다. 도박에 대해 공부하고 알아갈수록 내 의지로 도박을 이길 수 없음을 진심으로 인정을 하고 나니 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정신과 진료도 받고 약도 먹고 센터 상담도 받고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1년 사이에 제 자신이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정식으로 나의 도박 사실을 알리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박 앞에서는 자만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직도 도박 중독의 늪에 빠져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박 중독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헬프라인 1336 이 번호가 한 줄기 빛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믿져야 본전 아닌가? 다음 주에도 저는 도박 중독에 대해 공부하러 학교에 갑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